네, 결국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된 이번 6.4 지방선거 갈수록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 바로 경기지사 선거죠. 네, 여야 모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중진급 인물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경기지사 선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남경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기지사 선거? 확실히 이 경기지사 선거가 아마 이번 지방선거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자 압축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선거에 할 때 여야 각 진영에서 후보가 되는 과정, 그리고 누가 후보를 되나, 또 후보끼리 어떻게 경쟁을 하나, 그리고 누가 결국 당선되나가 한국 정치의 과거와 현재와 아마 미래까지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지역 중에서도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번 선거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첫째로는 경기도의 유권자가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네. 서울보다도 아마 어림잡아서 앞질렀죠. 100만 가까이 많을 겁니다. 네. 1천만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건 뭐 산술적인 의미라 하고 우선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죠. 네, 그렇죠. 우선 새누리당부터 보면은 남경필 의원, 정병국 의원, 원유철 의원, 김영선 씨는 전 의원입니다. 네. 남경필 의원은 5선, 정병국 의원은 4선, 원유철 의원은 4선, 김영선 의원은 4선인 전직 의원인데 네. 나이를 보면은 연세라고 해야 되나 나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지만 남경필 의원은 만 49세, 가장 정병국 젊죠. 의원은 56세, 원희철 의원은 51살, 김영선 의원은 53살이고 지역으로 따지면 남경필 의원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네. 수원의 출신입니다. 네. 정병국 의원은 양평 출신이고 원희철 의원은 평택 출신이고 김영선 의원은 일산 출신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고 특히 여기서 남경필 의원과 정병국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오래된 브랜드입니다만은 남원정이라고 해서 이른바 선수와 관련 없이 연세 때문에 네. 개혁 소장파로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원희룡 의원하고 남원정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야당을 보시면 야당도 또 복잡합니다. 야당 보시죠. 자, 우선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2번 교육감을 당선되셨다가 이번에는 삼선에 도전하지 않고 경기지사로 오르셨고 네. 김진표 의원도 이게 4선이고 원혜영 의원도 4선입니다. 네. 근데 이 김상곤 의원은 호남 광주 출신으로 여기에 이제 교육감이니까 지역 기반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표 의원은 역시 수원 남경필 의원하고 옆에 선거입니다만 원혜영 의원은 부천이고 또 김진표 의원은 아주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네. 또 원혜영 의원하고 김상곤 후보 하려는 분은 운동권 출신이죠. 특히 김상곤 교육감은 아주 운동권에 조명한 대부이고 이런 분들입니다. 네. 또 이제 김진표 의원하고 원혜영 의원하고 아까 얘기했던 남경필하고는 고등학교가 같은 선후배가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김상곤 의원은 호남 지역구가 아까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 남경필 의원하고 김진표 의원하고 나이 차이는 무려 17세가량 가까이 납니다. 대단한 차이가 많은 진폭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경력, 여성 후보까지 나와 있고 지역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이 선거에 어떤 압축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밖에 또 있죠, 이제. 그렇죠. 서울하고 인천은 사실상 현직 시장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경기도지사는 김문수 지사가 안 나가니까. 예, 사실상 김문수 무주공산이죠. 지사가 이제 삼선 도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무주공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에 이렇게 현직이 출마하지 않아서 무주공산인 지역이 여기 하나냐? 그건 아닙니다. 네. 전라남도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으나 네. 네. 그런 지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특정 정당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여야 대결보다는 그 우세한 정당 내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 예를 들면 전남 같으면 박지원 의원하고 이낙연 의원이 어떻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네. 경기도는 사실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여와 야가 출마하는 사람마다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 있고 달려붙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일종의 난타전이라고 할까. 네. 뭐 군웅활거 시대가 왔다고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있겠죠. 네. 거기에다 또 있어요.
이 대개에 보면은 이 여당은 여당대로 복잡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어디가 더 복잡하냐는 문제가 있는데 네.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선거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기 때문에 압축되는 곳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서울하고 인천은 야당은 후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되는 과정 같은 건 의미가 없는 거죠. 특히 야권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려면 말하자면 본선 경쟁만 신경 쓰면 되는데 네. 경기도는 그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현역이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 네. 네. 야, 어차피 새누리당은 뭐 이왕 이 선거 전에는 세 군데에서 하나도 경기도 말고는 없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여기는 이제 현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끼리 각축전을 벌리고 네. 이게 또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안철수 계보 그쪽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하고 합쳤을 경우에 현역인 박원순 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주당 소속인데 그분들 현역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만두라고 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경기도는 누가 봐도 안철수 계보에서 여기를 한번 노려본 적하고 그래서 과연 경선은 치러지지만은 네. 투명하고 완벽한 경쟁이 치러질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안심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그런 경선이 될런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안심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김상곤 전 교육감 떠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분들은 민주계니까. 네. 이분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고 있을 때 글이 오느냐, 경기도 교육감을 가느냐, 출마하느냐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누가 봐도 또 네. 보도도 그렇지만은 안철수계 쪽에서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지지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경우에 민주당 쪽에서 되면은 좀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조금 안심 같은 게 작용돼서 이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럼 누가 봐도 투명하고 완벽한 공정 경쟁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상곤 교육감과 안심 논란에 대해서. 근데 본인들이 이제 제기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죠. 네. 얼마만큼 불공정하다고 느끼느냐 실제로 또 공정하게 할지도 모르고. 네. 그러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에는 그것 이외에도 한두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김상곤 교육감 개인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모두가 된 거하고 그동안 사례를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경기도 교육감을 하던 분이 불과 며칠 또는 몇 달 만에 경기지사로서 일종의 그 주특기를 바꾼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교육자치제도면 교육자치제도, 지방행정자치제도면 장자치제도에서 본래 기능하고 본질적인 의미하고 맞느냐. 교육행정도 행정은 행정이지만 그건 여러 행정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이것이 경기도 도지사로서 해야 될 일과 또 할 수밖에 없는 일과 이 교육감을 할 일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이거는 뭐 다른 반론은 있을 수 있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는데 왜 교육감만 못 나오냐. 그렇게 따지면은 뭐 특별히 반론을 또 이쪽에서 제기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교육감 하던 분이 경기지사로 갑자기 옮긴다는 거는 조금 저하여튼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은 좀 의아하죠. 궁금하다. 뭐 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그거 말고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이건 네. 문제라기보다는 관찰 포인트라고 하는 게 옳겠습니다. 뭐 본인의 명예를 뭐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예. 조선일보 오면에 보면은 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정희 묘역에 참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이 김상곤 교육감 후보의 네. 말입니다. 이거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며칠 전에 동아일보 이 30면에 나왔던 한번 칼럼을 보시죠. 네. 동아일보 논설실장으로는 김순덕 칼럼이라고 하죠.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 네. 이분이 쓴 이 월요일자 3월 11일 30면에 나온 칼럼은 차베스를 숭배한 이들은 말하라. 네. 그리고 여기 제목들입니다. 반미 반세계와 반시장 경제 너무나 닮았던 차베스와 노무현.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으로 사망한 분이죠. 네. 지금 베네수엘라는 경제 파탄이고 그래도 좌파는 포퓰리즘을 내친다. 그런데 밑에 경기도지사 예상후보 김상곤은 차베스 배우자인가 신령 그대로인가라고 이건 동아일보의 김순덕 씨가 쓴 칼럼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칼럼의 내용을 보면은 한국사의 보름은 옛날에 무슨 이
광주 6월 항쟁 20주년이었을 때 좌파 진영은 아예 차베스 붐을 일으켰다고 하는 대목에서 이걸 일으켰던 포럼, 네. 그 포럼은 차베스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등 정치 시사 토론회를 열었다. 네. 그 당시 그 포럼의 공동조직위원장이 지금 안철수 의원과 손잡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는 김상곤 한신대 교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 문제는 지방자치 문제로서 누가 행정을 잘할 것이냐는 문제와 떠나서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지 않고 동아일보라는 수십 년 된 언론에 나와 있는 칼럼대로 하면은 이분은 다른 정체성과 말하자면 이념성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이 야권의 경기지사 후보로 나오면 새누리당하고 사이 가령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가 후보가 된다면 그건 예상입니다만 그냥 논리적으로 말이죠.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수와 진보 간의 치열한 이념 대결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가 경기지사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분이 된다면 이런 박정희 묘역을 가지 않고 제 얘기는 박정희 묘역을 꼭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갔듯이 또 남경필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갈 수 있듯이 네. 그렇게 가는 거와 나는 누구 묘역은 안 간다고 하는 그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김상곤 교육감을 야권의 후보로서 그야말로 공개적이든 반공개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지지를 한다면 안철수 의원의 정체성, 새정치라는 이름의 그 브랜드에 갖는 정체성도 이제 많은 관찰 대상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상곤 후보 문제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까지도 좀 문제가 그렇겠죠. 불거질 수 이분을 있는. 지지하니까 박정희 묘역을 가지 않고 차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칼럼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질문을 당하고 있는 그분을 할 경우에는 네. 저 얘기는 그분에 대한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관전법은 이렇다는 사실대로 얘기죠. 말씀하신 네.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에서는 안심 논란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 여당에서는 네. 전국에서 거의 그 박심 논란이 거의 유일하게 안 일어나는 지역이 경기도인가 네, 싶지 네. 않을 정도예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병국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사무총장도 하고 장관까지 한 분이 그래서 굳이 계보를 굴리한다면 이명박 계보인 분이고 예. 네. 남경필 의원은 어느 계보인지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번 지난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도 그렇게 큰 역할을 한 분이 아니고 그랬죠. 오히려 여기에서는 박심이 누구가 작용했느냐 문제보다는 네. 중진 차출론하고 관련이 있겠지. 그건 없을 거다.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여기서는 굳이 문제가 된다면 박심보다는 안심 논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 박심 논란이 일어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속보 상황이 하나 전해졌는데 네. 이 전담지사 출마를 검토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의원이. 갑자기 이제 불출마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언이 나왔습니다. 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새 국면을 맞게 된 거 아닙니까, 교수님? 뭐 새국면이라기보다는 여당 어차피 거기는 저 민주당이나 야권 신당이 제일 유망한 데니까 이제 광주, 전북, 전남 세 군데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데인데 야권 내부에서 교통 정리가 됐다고 보여요. 민주당에서 사실 누가 나와도 거의 당선이 유력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세가 불리해서 그랬던 명분이 약해서 그랬던 네. 아니면 소위 이낙연 의원하고 둘 사이에 그 옛날에 사이가 좋았던 사이니까 네. 형님 동생 하면서 또 화해를 했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겠죠. 아니면 그만큼 또- 뭐 엄청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경남지사 후보 선정 수준의 문제지 이것이 뭐 중앙정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수도권 정치에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